안녕하세요. 아드님문사회 아카데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브로드웨이의 거짓 다양성에 관한 케이리 젠트리의 2017년도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. 사실 그 케이리 젠트리는 대학교 3학년 학생으로 무대 연출을 전공하고 있는데 브로드웨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뮤지컬의 어떤 문제점들을 비교적 그 연구자다운 그 하나의 접근법으로 제대로 잘 정리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시키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그 브로드웨이에서 이 다양성이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케이리 젠트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브로드웨이의 가짜 다양성, 슈더 다이버시티라는 말로 이 KT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양성이란 말은 여러 측면에서 그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. 이 케일이 그 젠트리가 이 다루고 있는 다양성이란 거는 그 브로드웨이, 즉 이제 지금 브로드웨이가 거의 다가 그 뮤지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이런 뮤지컬을 진행하는 무대 안과 또 여기서 밖이라 그러면은 무대 제작이라든가 또는 무대의 스태프들 다 포함하는 얘기 될 텐데요. 이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다양성이라는 의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. 이 속에는 그 인종의 다양성도 포함이 될 것이며 또 남녀, 젠더의 문제도 다양성이 포함이 될 것이고 뭐 섹슈얼리티, 성적인 어떤 취향성도 이제 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함께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브로드웨이는요, 실제로 그 전 세계의 그 포용,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종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여러 가지 마이너리티, 소수자의 문제까지도 다 포용하고 있고 또 관용, 톨레랑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일종의 그러한 메시지를 늘 자랑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KT 젠트리의 시각 속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그 포용과 관용이라는 말은 그 아주 스펙트럼이 좁게 아주 특정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메시지와 이 브로드웨이에서 다루고 있는 연극, 특히 이제 뮤지컬의 메시지와 주제는 대체로 관객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로 어떤 관용과 포용이라는 소위 그 다양성의 관점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KT는 논문의 서두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이러한 그 브로드웨이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로 이 젠트리는 그 뮤지컬 위키드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. 이 작품은 2003년도에 제작이 되어가지고 현재도 이제 공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 공연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옥주현 씨가 그 주연을 맡았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2004년도에 토니상 그 10개 부문에 너미네이트 되는 그러니까 지명이 될 정도로 이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이제 작품인데요. 모티브하고 그 원작은 아마 그 오즈의 마법사에서 그 이 모티브를 따왔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원작은 그 그레고리 맥과이어라는 그 분의 그 위키드, 뭐 사악함, 뭐 The Life and Times of the Wicked Witch of the West에서 서양의 서구의 사악한 마녀의 그 삶과 뭐 시간,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정리되어 있는 그런 원작을 뮤지컬 위키드로 이제 일종의 변환을 시켜서 이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작품의 주인공은 기존의 작품과는 상당히 확연하게 구별될 정도로 아주 두 명의 강력한 여성들인 엘파바와 글린다를 등장을 시키는데요. 이것은 남성 위주의 어떤 그 연극 세계에서 이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 성의 평등을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대단히 획기적인 그 어떤 이 전기를 마련한 작품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젠트리의 생각은요, 원작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조금은 그런 점들이 미약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원작의 경우에는 아까 그 그레고리 맥과이어라는 분이 그 설명한 이 원작이죠, 작품.
그 원작에는 그 젠더와 그 여성과 남성 간의 어떤 성 역할의 문제라든가 또 이성의 규범성이란 말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의 문제겠죠. 이제 그런 규범성이 과연 정당한가, 또 젠더가 정당한가라는 그러한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적 관점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, 그래서 글린다하고 피에로의 그 엘파바를 이제 구이하는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피에로는 남성이고 글린다하고 엘파바는 이제 여성이죠. 그런데 여성과 남성이 둘 다가 동시에 엘파바를 구애하는 형태로 이 원작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, 즉 이제 동성과 이성애가 같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. 하지만 이 뮤지컬 위키드에서는 두 명의 여성들로만, 그러니까 엘파바하고 글린다가 남성인 피에로를 이제 구애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. 이 두 여성이 이제 한 남성을 얻기 위한 일종의 구애를 하는 사랑 경쟁을 벌이는 삼각관계를 이제 이루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원작에서는 엘파바와 글린다가 어떤 이 성장해 나가기 위한 일종의 여정을 이제 탐색을 하고, 또 그런 거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면은, 이 뮤지컬에 와서는 사실은 이 두 여성이 한 남성을 좋아하는 사랑의 골든 트라이앵글과 같은 뭐 그러한 형태의 삼각관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, 전형적으로 여성은 아름답고 또 이 어떤 순종적이라는 일종의 그러한 전형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는 그런 한계점을 이제 드러냈다라고 이 젠트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. 또 뮤지컬 그 외에도 뭐 더 많은 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. 뭐 제가 이제 정리는 해드리지 않았지만 뮤지컬 The Color Purple에도 마찬가지. 이건 이제 소설을 이제 이것도 뮤지컬로 바꾼 건데요. 이 또한 이제 비슷한 양상을 이제 드러내는 것으로 그 젠트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러한 다시 얘기하면은 그 어떤 젠더 문제, 섹슈얼리티의 문제에 있어서 그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브로드웨이는 이제 가짜 다양성의 이러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. 또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배우들이 있겠죠. 이 실제로 그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 배우, 그 역을 하는 배우들은 어떤 식으로 다양한가를 이제 살펴보았는데, 전체 배우들이요, 소수인종이라고 할 수 있는, 즉 백인을 제외한 이러한 다른 인종들은 25%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2014년도와 2015년도 시즌에는 브로드웨이에서요 22%만이 소수인종이 배우로 이제 활동을 했고, 그런데 이런 점들은 미국 뉴욕의 인구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요, 뉴욕의 인구는 소수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50% 이상인데도 불구하고, 즉 백인은 50%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브로드웨이의 그 무대상에서는 절대 다수가 이제 백인에 의해서 그 역할이 소화가 되고 있다고 이제 이 젠트리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 소수자 뮤지컬이라고 해서 마이너리티가 어떤 식으로 뮤지컬에 참여하고 있고, 또 어떤 식으로 이 마이너리티와 관련된 연극이 뮤지컬이 이제 공연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요. 소수자를 위한 스토리라든가 또는 연극이 이렇게 제작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젠트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얘기하면은 인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젠더의 문제, 또 섹슈얼리티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이너리티가 존재할 텐데요. 이들을 위한 스토리라든가 또 뮤지컬, 또 연극이 브로드웨이 내에서는 많이 공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제작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, 하지만 일부에서는요, 이러한 이 소수자를 위한 연극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성으로, 즉 이익 면에서 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젠트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, 최근의 어떤 흐름을 보면 다수의 성공작들을 살펴보면 이런 소수자들과 관련된 뮤지컬들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. 그 대표적으로는 Fun Home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. 이 작품은 2015년도에 그 토니상에서 이제 그 베스트 뮤지컬 어워드 최고의 뮤지컬 상을 이제 수상을 했고요.
이 작품은 그 앨리슨 베스텔이라는 그 어떤 그 이 자전적인 내용을요 바탕으로 했는데, 그 앨리슨이라는 여성이 그 레즈비언으로서의 겪는 어떤 삶의 경험과 또 아버지가 이제 게이인데요. 이런 게이 아버지의 관계성을 그 추적해 갔다는 점에서 기존의 그 전통적인 그 어떤 뮤지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는 사뭇 상반되고 아주 특이한 이런 작품인데도, 그런데 시장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걸 보면 이 소수자 뮤지컬이 만들어지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. 또 다른 작품으로 In the Heights라는 2008년도의 그 뮤지컬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, 이 작품은 뉴욕의 그 하이트라는 지역에요. 그 히스패닉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, 그 속에서 그 히스패닉, 그러니까 이 남미의 그러한 그 라틴계 사람들의 삶과 열망을 조명하고 있는 작품인데요. 그런데 이 작품도 그러한 그 어떤 성공의 우려, 즉 이제 어떤 돈의 문제겠죠.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과 달리 예상을 했었는데, 그런 것과는 달리 사실은 이제 라틴계가 이 극을 이제 작품을 쓰고 또 제작을 하고 했던, 사실 이제 가장 그러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공연된 그 라틴계 어떤 계열의 작품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토니상에서 그 베스트 뮤지컬로 이제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. 그런 점에 보면 이것도 어떤 그 이 히스패닉을 다룬 것이 소수자라고 하더라도 꼭 성공과 상반되거나 배치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그 젠틀리는 설명합니다. 또 해밀턴은 아메리칸 뮤지컬이라 그래서요. 뭐 여러분들이 그 알렉산더 해밀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, 미국에 아마 집회에도 이제 나와 있고요. 이 사람은 그 미국의 그 이 1776년에 그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그 소위 헌법을 만들죠. 그때에 그렇게 헌법에 사인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, 이런 분들을 대개 미국의 Founding Father라고 이제 건국의 아버지란 말로 이제 부르는데요. 그 중에 한 사람이고, 이 알렉산더 해밀턴은 재무장관을 역임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 이 어떤 경제 구조에 있어서의 큰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인데요. 이 작품은 그 해밀턴의 생애와 그 시대를 이제 재구성해서 만들었는데, 이 작품이 아주 독특한 캐스팅으로 유명을 하는데, 그것은 건국의 아버지는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미국의 다 백인들입니다. 주로 이제 앵글로 계열의 이제 백인들인데요. 그런데 이제 유색인종들로 그 이 소위 그 등장인물들을 이 건국의 아버지를 이제 다 채웠대라는 겁니다. 그런 점에서는 아주 독특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도 크게 어떤 그 경제적인 가치 면에서 이 성공을 이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.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소수자를 다루는 이게 소수자의 내용 자체가 소수자건 아니면 소수자가 주인공을 맡건 간에요. 이제 그런 연극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이제 상존한다라고 그 젠투리는 설명을 합니다. 또 그 직접적으로 연극과 연극의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말고요. 창작 팀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무대 뒤쪽에 무대 아래쪽에 숨겨져 있는 무수히 많은 스태프를 비롯한 제작자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할 텐데요. 그러니 그 창작을 하는 실무 주체들의 다양성도 또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, 그 최근에 보면 어떤 뮤지컬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전부 다가 창작에 참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즉 창작하는 주체들이 전부 여성이었는데, 대표적인 뮤지컬로는 In the Heights 아까 소개를 드렸고, 해밀턴도 마찬가지고, 또 웨이트리스도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여성들로만 이제 창작이 되었고요. 더 특이한 거는 이클립스라는 작품에서는 흑인 여성들이 전부 모두 흑인 여성들로만 이제 이렇게 이 창작이 된 그러한 아주 독특한 작품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러한 그 이 가짜 다양성을 내세우고 있는 브로드웨이가 진정한 다양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전통적 방법의 캐스팅을 좀
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인종을 그 인종 블라인드라고 그러면 이제 인종을 보지 않고 캐스팅하는 방법을 그 많은 뮤지컬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, 대표적으로는 레미제라블이라든가 뭐 Hedwig and the Angry Inch라든가 Phantom of the Opera라든가 오페라의 유령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 속에서는 인종과 상관없이 이제 캐스팅을 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2014년도와 15년도 브로드웨이에서는요, 전체의 그 모든 역할 중에서 유색인종은 10.2%에 불과했다 그럽니다. 즉 무대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등장인물들 있죠. 등장인물 전체가 중에서 유색인종이 맡았던 그 이 역할은 10.2%에 불과했는데,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인종 블라인드를 가지고 그 인종을 보지 않고 캐스팅하는 방법을 썼더니요,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그 유색인종이 맡아야 될 역마저도 강탈되는 경우도 이제 나타나는데요.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미스 사이공이라 그래서 1990년에 그 발표가 된 이 작품에서는 미스 사이공은 이제 그 프랑스 아버지하고 그 베트남계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그 여성을 이제 주인공으로 하고 있죠.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유색인종이 맡아야 되는 역할인데 불구하고 실제로는 영국 배우가 그 주인공을 차지해버리는 일도 벌어짐으로써 이러한 인종 블라인드 캐스팅 방법만으로는 그 소위 그 이 배우들의 다양성을 채우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요, 이런 거를 이 캐스팅을 하거나 또는 기타 무대와 관련되고 무대 밖과 됐건 간에 이러한 인종의 다양성, 또 어떤 성적인 젠더의 다양성, 또 성적 취향의 다양성,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돼서 진정한 그 미국 사회가 차지하고 있는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방법이라면은 그 법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는 뭐 그거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캐스팅하는 주체인 연출가가 아마도 그 마음, 그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즉, 이 연출가라는 사람들은 그 적어도 캐스팅할 때는 그러한 인종적인 여러 면, 또 그 다음에 그 같이 작업하는 스태프를 비롯한 여러 직원들, 실무자들, 이런 관점들 모두 다 함께 고려함으로써요, 뭐 진정으로 이렇게 미국 사회가 또는 세계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다양성과 좀 발맞춰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이 잔트리는 이제 어린 학생이지만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뭐 저는 이제 우리나라 뮤지컬의 경우도 아마 뭐 이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우리는 뭐 주인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뭐 우리나라 분들 위주로 이제 거의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만은, 우리는 다양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은 브로드웨이에서 생산된 대표적으로 성공 작품들만 엄청난 돈을 주고 수입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이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다양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즉 미국적 가치관 속에서 생산된 작품을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을 하고, 그런 과정이 이제 한국의 어떤 창작 문화는 사실은 그런 가운데 상당히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겠죠. 또 물론 이제 그런 반론으로 창작을 하는 그 창작물이 이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그 지금같이 다양성이 부족한 작품들마저도 브로드웨이에서 성공을 했는데, 그런 작품을 들여오면 우리나라 창작학보다 훨씬 더 흥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요,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그 한국적 창작의 작품들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다양성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 뮤지컬계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소위 그 유명인들이죠. 그러니까 뭐 아까 가수나 배우 중에서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이분들을 위주로 이제 뮤지컬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. 그런 점에서 보면 신인을 더 많이 발굴하고,
그런 일종의 지명도를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열려야 되는데요. 우리는 검증된 사람들만 일부를 가지고 이 뮤지컬계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도 다양성의 측면은 이 젠트리가 설명한 것과는 또 다른 그 관점에서 보면 그 다양성이 사실은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이 어린 학생이요. 대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이 학생이 그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그 연극이라는 뮤지컬이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또 다양성이 어떤 의미에서의 그 이 저 어떻게 이제 표출돼야 되는가를 이제 다루었다는 그런 점들을 뭐 이렇게 조금 더 나이가 더 드신 이 청취자분들이시나 아니면은 또는 나이가 이제 동급이거나 좀 어린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한 번쯤은 이 그 어린 학생도 이런 어떤 관점을 유지하면서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다라는 점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아드님은 사회 아카데미에서 그 뮤지컬과 관련된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관련된 그러한 논문의 소개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른 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